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의원이 뉴욕에서 통일 강연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해 전역 조치를 당한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미군 측이 전역 수속을 취소했습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대형 어류의 공격으로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접근 시설을 제대로 갖춘 뉴욕시 전철 역사가 4곳 중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립대의 등록금이 올해도 인상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뉴욕을 찾아 통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심 의원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글로벌 피스 재단이 주최하는 통일 강연회가 뉴욕 플러싱에 이어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강연회는 최근 대화의 국면을 맞게 된 한반도 외교 관계와 통일의 전망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의원과 서인택 글로벌 피스 재단 회장이 강단에 나섰습니다. 심재건 의원은 이러한 대화 국면이 형성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남북한을 포함해 관계된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 내 대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미주 동포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또 미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가 더 평화롭게 공동 번영하는 그런 통일을 지향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건 의원은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돌아선 이후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부담감과 수차례 핵실험과 탄도 로켓 미사일 실험의 성공으로 핵 보유국이 됐다는 자신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꼽았습니다. 또 이번 대화 국면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이 CVID에서 비핵화 표현을 완화하는 등 남미가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해 전역 조치를 당한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미군 측이 전역 수속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당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군으로부터 제대 명령을 받고 전역당한 브라질 출신 청년 루카스 칼리스토는 미군을 상대로 6월 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소송을 제기한 칼리스토의 전역 수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칼리스토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전역 취소 결정은 2년 동안이나 미군에 명예롭게 복무했던 칼리스토에 대한 복직 절차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8년 동안 군 복무 계약을 무사히 마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당하거나 원래 계약 기간을 어기고 해고를 당하는 개인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계획은 군 내부로부터의 간첩 행위, 테러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야기시킬 위험 때문에 실시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칼리스토처럼 이유도 설명도 없이 군대에서 전역이나 고용계약 취소를 당해 쫓겨난 이민 출신 미군 병사들이 수십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신원 조회를 늑장 처리하거나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추방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된 일부 매분이 입대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여름철 해변 안전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대형 어류의 공격으로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상어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뉴욕 세일러스 헤이븐 해변에서 12세 소녀가 정체불명의 어류로부터 다리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녀는 모래사장에서 가까운 얕은 바다에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녀의 부모는 비명을 지른 딸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물속에서 걸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파이어섬 국립해변관리소의 공보 담당자는 소녀의 피부 열상이 대형 어류의 이빨 자국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상어를 봤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아 경찰도 아직 상어의 공격이라고 결론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오경에는 이 해변에서 7km 정도 떨어진 애틀란틱 해변에서 바다에 들어가 부기보드를 즐기던 13세 소년이 어류의 공격으로 다리를 물렸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된 이 소년의 다리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 상태였고 한 구멍에 박혀있던 이빨을 찾아내 뉴욕 해양 당국이 어류의 정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두 곳의 해수욕장은 임시로 폐쇄 조치됐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예비선거는 물론 본선거에서도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신시아 닉슨 예비후보와의 지지도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본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후보들과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비선거를 8주가량 앞둔 현재 쿠오모 주지사가 닉슨 후보를 59대 23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달 전보다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퀴니피액 대학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 4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쿠오모는 진보 성향의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지도 43%를 기록해 32%에 그친 닉슨을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앞섰으며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는 65%대 20%로 압도적 우위를 지켰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응답자의 61%가 쿠오모를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백인을 제외한 인종들로부터는 무려 65%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쿠오모는 닉슨뿐 아니라 11월 본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공화당이나 자유당 후보들도 모두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예비선거는 물론 본선거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는 지난 5월 조사 때 54%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뉴욕주 검찰총장 예비선거 조사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26%의 지지도로 션 패트릭 멜로니, 제파이어 티치아웃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접근 시설을 제대로 갖춘 뉴욕시 전철 역사가 4곳 중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접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들은 64만 명에 달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 전체 472곳의 전철 역사 가운데 24%만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이 전철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뉴욕시 감사원이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시 내 전철역이 있는 122곳의 행정구역 중 62곳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갖춰진 전철역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중 55곳은 브롱스와 브루클린, 퀸즈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들은 64만 명에 달하며 취업 등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전철역이 단 한 곳이라도 있는 60개 지역에는 270만 개의 직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60만 개에 불과해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있는 전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64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버스가 맨하탄에서 첫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무인 자율버스 개발사는 빠르면 내년부터 뉴욕 등 미 전역에서 무인 자율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 오토너머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버스 P1 셔틀이 맨하탄 타임스퀘어 47스트릿에서 첫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P1 셔틀 자율주행 버스는 최고 시속 25마일로 운행하며 승객 2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레이더 센서, GPS 등 최첨단 기술이 장착돼 있으며 버스 내부의 상단 모니터를 통해 노선과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오토너머스의 관계자는 복잡한 도심이나 공항, 대형 놀이시설 등에서 저속의 자율주행 버스가 안전하게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다며 승객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율주행 버스의 노선과 도착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인상되고 있는 뉴저지 주립대의 등록금이 올해도 인상돼 학생과 가족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의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뉴저지 주립대 진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립대 러커스가 올해 수업료를 2.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커스대 뉴브런스윅 캠퍼스 기준 2018-2019 학년도 수업료와 수수료는 $337 오른 14,975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기숙사와 식비 등을 더한 총 등록금은 27,681달러에 달합니다.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러커스대 측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히며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실질 부담액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가족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러커스대 졸업생은 평균 22,215달러의 학자금 융자 부채를 안고 있으며 학생 중 68%는 부채를 갖고 졸업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뉴욕 주립대의 2018-2019 학년도 수업료와 수수료 평균이 6,870달러로 러커스의 절반도 되지 않아 뉴저지에서 주립대 진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전체 21개 카운티 중 평균 주급과 상승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모리스 카운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의 평균 주급은 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임금 인상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모리스 카운티 주민들의 평균 주급은 전년에 비해 3.9% 오른 1,582달러인 것으로 노동부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모리스 카운티는 뉴저지주에서 주민들의 평균 주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서머셋 1,568달러로 2위, 허드슨 1,408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인구가 전체 주민의 7%에 달하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평균 주급이 1,298달러로 주 전체 카운티 중 7번째로 조사됐으며 인상률은 1.2%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뉴저지 전체적으로는 평균 주급이 1,262달러로 전국 주 가운데 5번째를 기록했는데 인상률은 1.8%에 그쳐 전국 평균인 3.9%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상승 비율로만 비교하면 전국 최하위입니다. 반면 뉴욕주는 주민들이 버는 평균 주급이 1,428달러로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2번째로 높았고 상승 비율도 뉴욕주는 6.4%를 기록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뉴저지 기업들이 채용한 근로자 수는 410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늘어난 것으로 전국 평균 근로자 수 증가 비율인 1.5%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의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일 실시되는 추첨의 당첨금이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당첨 금액 중 6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 17일 3억 7,5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복권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일 실시되는 추첨의 1등 당첨금은 최소 4억 2,2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4억 2,200만 달러의 1등 복권이 당첨되면 일시불로 받을 경우 2억 5,400만 달러가 되며 세금 6,370만 달러를 제하면 1억 9,11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역대 최고 금액의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은 2012년 3월에 6억 5,600만 달러였습니다. 지난 17일 당첨 번호는 40번과 41, 61, 66, 67번 그리고 메가 넘버는 12번이었습니다. 메가 넘버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 수를 마친 당첨금 100만 달러의 2등 티켓은 뉴저지, 플로리다, 오클라호마주에서 각각 한 장씩 판매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델타 항공에서 근무하다 한국어를 썼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4명의 한인 여성의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델타 항공 측은 직원들이 승인받지 않고 좌석을 업그레이드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고 해명을 내놓았지만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사 측의 운임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 항공 측이 한인 여성 직원 4명을 해고한 데 내놓은 해명입니다. 하지만 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회사 측이 인종차별 논란을 덮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from our clients is that generally customer service agents are given a lot of discretion about who they can upgrade.
in an oversold situation, meaning they can pick and choose which customers they would upgrade and not upgrade. That's how they train their customer service agents, yes. 특히 이번 델타항공 사태는 고용주가 법적인 문제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임의 고용 원칙에서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임의 고용 원칙에서 유일하게 예외되는 사항이 차별 대우와 관련한 해고이기 때문입니다. Well, it's an at-will state, but it is still illegal to discriminate in an employment setting on the basis of race, color, sex, and other protected classes under the Washington Law Against Discrimination and also federally under Title VII. So even though employers can be terminated at the discretion of the employer, it cannot be for a discriminatory reason. 이에 따라 이번 델타항공 해고 사태의 주 원인이 인종차별 때문이었다는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델타항공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인근 지역에서 노숙자 텐트촌이 강제 퇴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포인세티아 파크에서 노숙자 텐트촌이 강제로 철거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지역 커뮤니티로 변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단체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는 강제 철거는 노숙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해 다른 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불편을 겪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포인세티아 파크 인근 주민들은 노숙자들이 집 마당에 배변을 하고 차고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하탄 회계사 사무실에 매니징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는 신모 씨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고객의 세금 137만 달러를 착복해 체포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 4월 한 세금보고 의뢰인의 2017년 개인소득보고를 대행해주면서 세금 137만 달러를 받아 빼돌린 후 세무당국에는 5,900만 달러만 납부하는 허위 세금보고를 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어제 맨하탄 한인타운과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구간인 6에서 7레비뉴 32스트리트 인도 확장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한 차선 넓이만큼 확장되며 곳곳에 화단과 벤치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도 확장 공사로 인해 M4 버스 정류소는 한인타운인 5에비뉴와 메디슨 에비뉴 사이 32스트리트 선상으로 옮겨집니다. 포틀리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은 포틀리는 뉴저지의 교통 유충지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들어서기 적합한 장소라며 조만간 타운 의회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체들과 회동을 갖고 판매소 설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는 주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사가 뉴욕에서 런던까지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는 마하 5 정도의 속도를 내 현재 7시간 정도 소요되는 뉴욕 런던 구간을 2시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마하 5는 시속 3,800마일 정도의 속도로 현재 제트 여객기보다 최대 6배에서 7배 빠른 것입니다. 보잉사는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내 실용화를 목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영상 19도. 토요일은 곳에 따라 흐리고 오후에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